디팡 농브릿지 조현희 대표님, 장다솜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좋아해요. 네. 젊은 대학생 창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농업계 변화를 만들고 있는 거. 농업이라는 부분이 농업 생산도 있지만 그 연관 산업들이 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들이 발전하면서 농업이 또 같이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오늘 조현주 대표님과 같이 하면서 조현주 대표 어떻게 농업에 대한 창업을 농업 관련 산업으로 창업을 했는지 그에 대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창업을 시작했죠? 6년 전에 창업을 시작을 했고요. 6년 전이라면 2014년 2014년도에 네.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2014년. 네. 그 전에 그러면 대학교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 때부터 이렇게 뭔가 판매하고 창업을 해보려고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은 대학교 오기 전에도 네. 이제 뭐 거리에서 한 1년 동안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걸 노점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 플리마켓 같은 데 참여해가지고 뭐 상품 같은 것들을 판매해본다거나 학교 다닐 때도 학교에서 뭐 농가들의 와인이라든지 아니면 상품집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축제 때 판매를 해본다거나 학교 다닐 때? 네네.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창업을 많이 팔았어요 학교 때?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았어요? 근데 같이 100만 원 이렇게 넘게 100만 팔고 원 넘게? 그랬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농성을 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학교 전공이 여기 동국대학교를 나왔는데요. 동국대 무역학과를 나왔습니다. 국제통상학과를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당연히 국제통상이다 보니까 교역 혹은 이제 물건의 교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고 그런 부분에서 저의 개인적인 성향상 남들이 안 하는 거 혹은 지금 제 눈에는 가치가 반짝반짝해 보이지만 시장에서는 저평가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고 그러다가 저희 교수님께서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추천해 주신 책 한 권이 저의 이제 이런 농업에 대한 관심과 눈을 뜨게 되었고요. 그 책에는 이제 이런 농업에 대한 유망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어서 그때부터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창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대학교 몇 학년 때였어요? 3학년 때였습니다. 대학 3학년 때? 네네. 그러면 3학년 때 하고 난 다음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바로 창업하는 건가요? 실은 졸업하기 전에 창업을 했고요. 졸업을 2015년도에 했으니까 2013년도에 이 아이디어를 알게 됐고 관심을 가지게 됐고 2014년도에 4학년 때 졸업하기도 전에 덜컥 이렇게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졸업을 조금 연기하고 2015년도에 이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성훈 대표님은 언제 네. 만났어요? CC라고 알고 네, 있는데 CC. 대학교에서 네, 언제 만났어요? 대학교는 이제 거의 이제 3학년 때 만났죠. 창업 시작하기 직전에 시작하기 전에 사귀기 시작했었고, 네, 그래서 저는 창업을 이렇게 오래 할 줄은 모르고 하다가 이제 딴 사람들처럼 이제 뭐 기업에 취직을 하겠지 약간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하더라고요. 고생이 많았어요. 끝까지요. 네, 고생해야. 이거 좀만 도와줘 그래서 도와주다 보니까 이걸 언제까지 도와줘야 되지 했는데 이렇게 확 들어와 버리게 되는. 네, 제 전략이었습니다. 네. 대학생 창업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네. 아무 기반도 없는. 원래 집이 부자였어요? 흙 중에 흙입니다. 먼지 수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도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기반 상태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시작한다는 게 혼자가 아니라 또 직원들도 같이 두면서 한다는 게 어려웠을 텐데 네. 어떤 과정들이 좀 있었나요? 간단하게 말하면? 네, 간단하게 말하면 사실 지금도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시작할 때부터 공간 문제, 그리고 인력 문제, 뭐 자금 문제 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가 명확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수요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젊으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계속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현장에 계속 뛰어들고 부딪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되겠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요 삼박자가 맞았을 때 지금의 디팜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어떻게 디자인 쪽에 디자인 전공을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아까 무역학과 했다 그러고. 네, 맞습니다. 전공이 전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학과. 네. 근데 보통 보면
디자인을 한다고 디자인 뭐 파면 디자인 한 사람들이 좀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고 네.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결국 보면 이제 좁게 보면 디자인이긴 하지만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제품화입니다. 즉 원물이 생산이 되고 소비자한테 가기 전까지 그 단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운송을 하고 이런 걸 빼고 말 그대로 원물이 소비자가 봤을 때 이거 제품이구나 인식하기 과정까지의 관심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서 그럼 뭐가 문제일까를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이 디자인이라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그리고 포장 단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유통 채널에 누구 소비자가 좋아할 수 있게 뭐 금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빨간색을 넣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결을 하면 수출도 갈 수 있을 거고 중국으로 간다면 빨간색을 입혀서 나가면 될 거고 아니면 내가 백화점 초고위층 혹은 그 가장 고급 쪽으로 갈 거라면 뭐 금박을 넣으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 부분이 농업에 있어서 잘 하고 계시지만 아직 많이 부족해 보여서 제가 그 부분을 기여를 하겠다는 생각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시작한 거잖아요. 네.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에 디자인적인 농업의 디자인적인 관점과 네. 그리고 지금 쭉 가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겠잖아요. 네, 디자인 맞습니다. 회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네네. 그런 어떤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실은 이제 2014년도에 창업을 했을 때 그때는 엄청 핑크빛 혹은 이제 장밋빛에 많이 물들었었는데 이유는 그만큼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런 소포장하는 단위 하나하나, 선물 세트 박스 하나하나, 그리고 요즘 마케팅의 기본이라고 하는 이런 타겟팅 부분에서 하나하나 전부 다 많이 부족해 보였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년 강소농 대전, 매년 이제 저기 코엑스에서 열리는 강소농 대전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2014년도에 갔을 때보다 지금 작년 19년도에 갔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이제는 어디에 내놔도 전혀 이제 소위 말하는 꿀릴 거 없는 식품회사 견주어도 충분히 괜찮은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뿌듯하기도 하고 많이 좋기도 한데 다만 이제 현장을 제가 많이 다니고 강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보는 인식은 좀 여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 같은 회사를 보는 이제 농부님들이나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내가 예전에 해봤는데 혹은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비싸잖아. 아니면 이거 했는데 효과 없었어. 예, 이거는 농업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재 사는 거는 꼭 필요한 거지만 저희 같은 이런 디자인이나 제품하는 데 들어가는 거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괜히 안 해도 될 거를 하게 해. 이런 인식,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비쌉니다. 어렵습니다. 아니면 잘 안 됩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어려우면 저희가 최대한 쉽게 해드릴게요. 혹은 비싸면 저희가 가장 저렴하게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부담되지 않는 금액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는 방법으로 딥팜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또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딥팜댁은 네. 원래 다른 일을 좀 하셨다가 이제 이 딥팜에 같이 합류를 했잖아요. 네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을 좀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이제 신방과를 졸업을 하고 출판학교라는 데를 들어가서 처음에는 이제 에디터로 책을 기획을 하고 출간을 하는 일을 하다가 이제 회사 대표님의 권유로 마케팅 일을 한번 해보라고 해서 네, 마케팅 쪽으로 들어와서 뭐 페이스북 컨텐츠를 만든다든지 영상 촬영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홍보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쪽 일이 잘 맞아서 이제 광고 쪽으로 아예 이직을 하려던 참에 예, 농업 쪽이 아무래도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도 농업 쪽에서 한번 해보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직 준비를 하다가 이쪽으로 합류를 하게 된 거죠. 월급 많이 주고 있나요? 하긴 뭐 월급이 네. 밥만 먹으면 되지. 자, 우리 같이 부부가 이렇게 농업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 됐죠? 이쪽에 오신 지가? 저는 지금 4년 정도. 4년. 네. 4년 정도 이제 농업 쪽에 와서 해보시니까 네. 어떤 것 같아요?
농가들도 전화 통화도 많이 하고 현장을 가보고 네. 해보니까 확실히 4년 전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는 많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이 이제 수준도 많이 올라가시고 계시고 그리고 농부님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이제 서로 채워주면서 서로 공부를 하자. 그렇죠. 네, 하는 그런 분위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같은 얘기를 했었을 때 4년 전에 했을 때랑 지금 했을 때랑 받아들이는 정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신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창업을 그래서 해서 와서 지금 6년 돼 왔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10년, 20년 갈 건데 방향성을 지금 어떻게 창업의 방향성을 잡고 있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래요? 저희 디팜은 초소량도 가능한 회사 초소량화 가능한 회사 로 잡고 있습니다. 즉 이제 포장이나 여러 제품화를 시킬 때 최대한 실용적인 관점에서 돈을 많이 쓰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한 제품을 구현해 볼 수 있는 회사로 저희가 이제 방향성을 잡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농업 관련 이렇게 농업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는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해보니까 한 6년 정도 청년 창업해서 대학생 창업이죠. 해보면서 이런 청년들이 이런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농업 관련해서 한다면 좀 이런 거 좀 생각하고 왔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실은 이제 제가 작년에 농협 미래농업 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명함 만들기 수업이라는 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강의 끝나고 어떤 분이 저를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제 왜 기다리시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본인은 이런 브랜딩 쪽에 관심이 있는 디자이너인데 이 농업 브랜딩 회사를 내가 좀 뭐 창업을 하고 싶다 하는 관점에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쉽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농업이라는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생산 위주이고 뿐만 아니라 그 농부님들이 생산 전문가이신데 소비자한테 마케팅까지 하기에는 아직 많이 어려운 상태이고 그리고 소비자들도 거기에 대한 가치를 쉽게 인정해 주려고 하는 문화도 아직 정착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농부님들도 설득을 해야 되고 또는 소비자들한테도 성과도 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농산업적인 이런 관점에서 농업이 어떻게 보면 미래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오는 거라면 일단 시장이 아직 완전히 성숙돼 있고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쉽진 않을 거다. 근데 하지만 농업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그 문제점들을 본인의 방법으로 해결을 했을 때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충분히 본인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장이 될 거다 하는 부분에서 좀 각오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걱정도 아니에요. 네. 이미 충분히 네. 짧은 시간 동안 뒷담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창업해왔던 과정들 그리고 또 현재 농업 디자인에 대한 문제의식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눠봤습니다. 참 귀한 보물들 같아요. 이런 분들이 많아서 농업의 어떤 새로운 색들을 입히고 그 색들을 통해서 고객과 소통하는 그런데 그것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스토리를 담기고 그 안에 정신을 담고 그런 것들까지 만들어내는 과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뒷밤 두 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